2020 소리나는 퓨전 콘서트 동심에 깃든 해선율 여는 노래로 달빛 풍경 그림자 물고기로 시작했습니다. 소리나는 퓨전 콘서트는 청주미예총이 주최하고 청주시가 후원하며 매년 1회 열리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협업하며 소통하고 새롭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위함입니다. 이는 실험과 도전의 무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문학, 음악, 인형극, 그리고 영상 등 4장르의 예술가들이 같이 힘쓰고 있습니다. 충북에 살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한, 송진관, 송선미, 김경진 이 4시인의 7편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크로스오버 밴드 느레랑이 국악, 재즈, 레게, 아프리카 음악 등의 다양한 풍으로 곡을 붙여서 새로운 느낌의 동요를 선보입니다. 또한 두세 곡에는 인형극단 부엉이 곡간이 그림자극을 상연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소리나는 퓨전 콘서트 동심에 깃든 해선율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동시가 그리고 음악이 그리고 인형극이 꿈꾸는 세상 그곳으로 우리 모두가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는 무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요 2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한 씨 조금의 곡을 붙인 이한 씨 조금의 선효 씨가 곡을 붙이고 선효 씨가 노래하고요. 송진권 씨 트라이앵글에 김성경 씨가 곡을 붙이고 김연아 씨가 노래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인형극단 부엉이 곡간의 그림자극이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괜찮아 조금 많이 화가 나말 앞에 꼭 붙여 하는 버릇 마음이 짭조름해지는 소금 같은 날 나는 소금 같은 네가 조금 그리워 마음이 짭조름해지는 소금 같은 날 나는 소금 같은 네가 조금 그리워 소금 같은 네가 없어서 조금 심심해
두 사람만 남았어. 두 사람이 난 사람을 생각하며 세 사람이 좋아하던 국수를 먹어 울면서 국수를 먹어 아프진 않은지 밥은 굶진 않는지 세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이 어디로 갔어. 두 사람만 남았어. 두 사람만 남았어. 두 사람이 난 사람을 생각하며 세 사람이 좋아하던 국수를 먹어 울면서 국수를 먹어 아프진 않은지 밥은 굶진 않는지 세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이 어디로 갔어. 두 사람만 남았어. 두 사람만 남았어. 한 사람은 두 사람을 생각해. 두 사람도 한 사람을 생각해. 울면서 둥둥 끓인 국수를 행복꽃 하양 저 많은 하양 중 어떤 한 송이는 지난 겨울 앵두나무 가지에 앉아 쭈빗쭈빗쭈 쭈빗쭈빗쭈 울다간 박새에 울음소리를 꼭 한
진이야 네가 얘기할 때 난 손바닥을 오른 귀에 대고 들을 거야. 네가 잠시
2020 소리나는 퓨전 콘서트 동심에 깃든 해선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시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멀리에서들 오셨는데요. 송진관 시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쓰는 송진권입니다. 인사말을 좀 길게 해주시죠. 어제 저녁 때 청주를 와서 친구를 만나서 저 장군집이라는 부속구이집을 갔었습니다. 네. 거기서 연탄불에 뭐 부속구이를 구워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 12시 1시까지 먹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송진관 시인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관 시인은 충북 옥천에서 나셨고요. 2004년 창비 신인시인상으로 신인시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21회 천상병 시문학상, 제7회 고향 행주문학상을 받았고요. 그동안 동시집으로 새 그리는 방법, 어떤 것, 시집으로 잘하는 돌, 거기 그런 사람이 살았다고를 펴냈습니다. 자, 옆에 아름다우신 시인이 한 분 오셨습니다. 송선미 시인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시 쓰는 송선미라고 합니다. 좀 길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방금 전 송진건 시인께서 어제 청주에 오셔서 부속구이를 드셨다고 하셨는데요. 부럽습니다. 네.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미 시인은 서울에서 나셨고요. 2011년 동시마중 제6호에 동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기금을 받았고 동시집 옷장 위 배낭을 꺼낼 만큼 키가 크면을 펴냈습니다. 현재 격월관이죠. 동시마중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셔서 본인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 동요라고 볼 수 있겠죠. 노래로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제 동시를 저는 그동안 이게 써서 발표를 하면 그 세계에서 빨리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 동시를 가지고 많이 매만져서 이렇게 음악에 옷을 입히고 그림 자극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제 동시를 도망치지만 말고 많이 아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시인님은요? 두 분 다 송시인이구나. 네. 송송입니다. 네. 오늘 달빛 풍경 그림자 물고기를 불러주셨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달빛 풍경 그림자 물고기를 개인적으로는 무척 애정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선택하시는 곡은 작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품을 골라서 음악을 입혀주시고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다른 곳에 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너무나 해석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그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제가 그 작품을 썼을 때 그 느낌 같은 것들도 있고 무척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시를 쓰게 된 계기랄까? 그런 배경이 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굉장히 낯선 곳에 놓여 있을 때 썼던 시인데요. 그 작품은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20년 동안 살고 대학도 거기서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충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충주라는 낯선 공간에 이사를 와서도 또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를 추평이라는 더 또 낯선 아주 시골 공간에 들어가서 산 적이 있어요. 네. 바로 거기 엄정면 추평리에서 혼자서 밤에 그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너무 신기해하면서 그 밤 풍경을 보면서 썼던 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뭐랄까요, 밤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골이니까 세상에 달빛에 처마에 달아놓은 풍경인데 그 풍경 아래에 달린 그 물고기 그림자가 그 툇마루에 그림자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달빛에
그림자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보면서 음. 놀라워하면서 굉장히 낯선 바다 속에서 이렇게 유영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때 그랬던 느낌으로 썼던 시입니다. 서울 촌놈의 신기한 경험이네요. 네. 그 송중관 시인께서는 그 트라이앵글 어떻게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철도 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 공사, 기차, 코레일. 아. 그래 좀 시골역에 근무할 때인데 시골역에서는 이제 시골에서는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군대 입대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뭐 여기에서 아들들이나 딸들을 보내고 네. 이렇게 돌아서는 부모님들을 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시골을 살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런 마음들을 좀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그 역에서 누군가를 떠나 보내는 풍경들을 많이 보신 거고, 예. 그래서 조금은 슬프고 아리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 그런 느낌들이 좀. 예전에는 그런 풍경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거의 뭐 자가용이라든가 대중교통이 많이 발전을 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곳이 심천역이라는 곳인데 네네. 굉장히 간이역 중에서 노지입니다. 근데 그런 풍경들이 저한테는 많이 보였어요. 기차 얘기를 가 나와서 그런데 거의 근무하실 때마다 기차를 타시는 거죠, 그러면? 예, 지금은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기차 생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기차를 보고 컸어요. 저희 사는 마을 앞으로 기차가 다녀가지고 그래 항상 저 기차를 타고 어딘가 가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업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열차에서 뭐 일을 한다는 게 육체적으로는 좀 많이 피곤하기는 한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생업에 매여 있다 보니까 어디 가지를 못했는데 항상 떠나고 오고 하는 그런 거라서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요. 역마살 풀기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기차 밖으로 이렇게 나가시지는 대기 못하시죠? 시간이 있어요. 대기 시간이 있으면 좀 나가서 저는 한두 시간 걷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사리에 좀 살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오막살이는 아니었고 저희는 시골은 좀 조용하잖아요 밤에. 네. 그래 기차 소리가 항상 들렸어요. 제가 기찻길 옆 오막사리에서 몇 년을 살았거든요. 애가 셋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기찻길 옆 오박살이하고 애가 셋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차 지나가면 누가 나타나요. 그건 그렇고, 송선미 씨는 그 시집 제목이 뭐였죠? 옷장위 배낭을 꺼낼 만큼 키가 크면 그렇죠. 무척 거기 길죠. 보면은 그 예, 여행에 관한 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기차 타고 오셨죠? 네. 그 얘기, 뭐 여행을 평소에 좋아하시고 자주 다니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여행을 잘 못 갔어요. 왜냐하면은 집에 있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는 게 거의 일을 해야 할 때만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거나 한 적도 많고 전에는 주말에만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만 나가고 뭐 집 안에만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동시를 쓰면서 바깥에 나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 동시집 머리말에 보면은 오랫동안 제 옆에서 제가 나가기를 재촉하지 않고 저와 함께 기다려준 동시에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인사도 있거든요. 그럼 비로소 동시를 쓰면서 내면을 이렇게 좀 풀어놨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바깥 세상과 좀 소통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이제 동시가 저를 찾아와 줬어요. 그게 이제 동시마중을 만들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를 읽을 생각도 안 했고 동시하고 제가 인연이 있을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 했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시 같은 장르는 하늘에서 이렇게 너를 시인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예, 어떤 이렇게 천부적인 것이 있어서 시인으로 태어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글을 쓴다면 저는 소설을 쓰거나 평론을 썼지 절대로 시를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들어오면서 정민 시인께서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셔서 좀 이렇게 다소 사실은 놀랐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동시마중을 만들면서 동시를 자꾸 소리내서 읽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동시마중 초기에는 편집 회의를 할 때 어떤 작품을 넣고 아닐 것인가를 편집위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그 10년 전이니까요. 그때 전라도 광주에 모여서 그랬었는데 그렇게 동시를 계속 소리내서 이제 읽고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정말 몇 달 만에 제 안에 동시 한 편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동시쓰기였는데 동시쓰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걸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송진권 시인께서는 시를 먼저 쓰셨죠. 예. 네, 네. 지금 송정민 시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넌 시인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어떠세요? 그 말씀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한참 처음 시작하고 한 4, 5년 정도는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뭔가를 이제 그때는 어떤 속에 맺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풀어냈어야 되는데 시를 쓰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저는 제 그 속에 있던 뭐 억하심정이라든가 한 뭐 이런 걸 풀어내는 방식으로 네. 시를 썼던 것 같아요. 밀어내는 방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첫 시집이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나왔는데 첫 시집을 보고 이한 시인이 전화를 하셨어요. 동시마중에 시를 동시를 써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동시에 대해서 동자도 몰랐을 텐데 네, 네. 그동안 써온 작품 중에서 제일 동시 같은 걸로 2편을 골라서 보냈어요. 네. 그게 새 그리는 방법하고 강아지 풀 시험하고. 근데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동시를 쓰면서도 더 나를 이제 그게 다른 사람 치유가 아니고 저를 치유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동시집이 옛날 과거와 네. 과거의 저를 치유하는 방식의 그런 걸로 좀 써본 거고. 그럼 두 분 다 동시가 어떤 본인의 어떤 맺힌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 셈이 되네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음. 제가 치유됨으로써 다른 사람도 같이 치유할 수 같이. 있는 그런 네. 힘. 그 동시는 보면 아무튼 동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써 오시면서 동심 나름대로 동심 뭐 정리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생각한 게 있다면 동심이 어떤 것일까? 글쎄요, 저는 동심이 뭐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동시가 뭐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저는 거의 뭐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이 너무 모호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동이라는 것도 정말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제가 실제로 만나는 아이들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앞에다 두고 있는 독자일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아이는 제 안에 있는 아이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아이는 3학년일 수도 있고 6살일 수도 있고 뭐 6학년일 수도 있고 하지만 6학년 송선미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화가 나 있고 어떨 때는 뭐 친구하고 뭐
헤어져서 쓸쓸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무척 기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심이라 했을 때 그 동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그때그때 만나는 동이 다르고 그 마음이 다르고 이제 다만 저는 그 아이와 그 순간을 만나고 싶어요. 예, 그 절실함을 가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송진관 시인님요. 송선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모호한 개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좀 다른 분들도 그렇고 성인들이지만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랑 잘 이별을 하고 어른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외면적으로도. 그래서 동시라고 하면 뭐 아이들만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처받은 내면 아이들을 위로하는 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 시집을 쭉 훑어봤습니다. 자세히 읽지 못하고 훑어보는데 두 분 시 중에서 굉장히 좀 공통점이 있는 시가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송진관 시인의 시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리고 송선미 시인의 시에서는 먼지가 되겠다.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어떤 방법 또는 시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 두 편의 시에서는 굉장히 밀접한 공통점을 제가 느꼈거든요. 왜 그럴까요? 게으름이 있죠. 두 분 다 어떻게 더 게으름을 피울까? 게으르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으로 있을 때보다도 무언가로 있어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만 해도 제가 이제 송선미라는 어떤 존재로 있는데 송선미 동시 쓰는 송선미로 지금은 앉아 있고 그런데 이 송선미라는 이 제 자신으로 언제 그냥 그 오롯이 있을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때, 예, 제 혼자 있을 때도 제 자신으로서 있는 경우는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송진권 시인의 시도 그렇고 제 시도 그렇고 그 순간은 이제 먼지가 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시간을 이제 잡은 것은 정말 아무 존재도 아닌 존재로 있고 싶은 그 순간을 잡은 것이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진관 시인.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지금 대답도 하기 싫다 이 말씀이십니까? 오롯이 나로 돌아가는 시간. 오롯이 나로 돌아가는 시간. 그런데 조금 뭐 다르다면 송선미 시인께서는 제목을 먼지가 되겠다. 굉장히 자신 좀 당당하게 아니면은 온 힘을 끌어모아서 선언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두리뭉술하게 하지만 감추고 나 혼자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선언 속에도 보면은 먼지가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그 먼지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싶어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시를 이렇게 맞붙여 주셨을 때 좀 놀랐어요. 또 야, 이 예리함. 뭐 거의 저의 그 아무것도 아닌 예. 무엇도 되지 말고 아무것도 되지 말아요. 어렵네요. 아무것도 되지 않기가 참 어려울 텐데 아무튼 그 아무것도 되지 않기 위한 선언이 오롯이 자기로 돌아가는 길에 대한 탐구, 뭐 선언, 자기 다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죠? 예, 좋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선언이 있네요, 사실. 네. 그렇게 예. 하기가 근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때가 힘든 것 같아요. 늘 뭔가를 해야 되니까. 저희끼리는 재밌지만 듣는 사람들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뭔가 퍼포먼스를 하나 해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분께 부탁을 드릴게요. 신앙독 한 편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송진권 선생님께서요.
어떤 거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개구리 타기를 하겠습니다. 네. 개구리 타기. 개구리는 어른들이나 타는 거야. 팔짝팔짝 뛰니까 잘못하면 떨어지잖아. 걸핏하면 물속으로 뛰어드니 옷이 몽땅 젖어버릴 걸. 거기다 축축하니까 미끄러워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고집이 세서 제멋대로란 말이야. 어쩌다 파리를 만나면 긴 혀를 내밀어 팔이나 잡으려 들 걸.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 그래도 나는 개구리를 타볼래. 잘난 척하는 어른들보다 멋지게 개구리를 타보이겠어. 개구리에게 고삐를 매서 내 수레를 끌게 하겠어. 와, 거의 개구리의 표정과 개구리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하고 지금 일상하고 뭐 많이 변한 게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 마을에서 배드민턴도 치러 다니고 저녁 때가 되면 뭐 배드민턴 치러 가 술 한잔 먹고 그런 재미로 있었는데 실내 운동이 다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살이 확 쪄버렸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런 일상이 상당히 그립기도 한데 또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는 게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저희가 쓰라고 하면 한 번도 뭐 저기 하는 사람이 제 경우에는 없었어요. 그래 잘 주워 담아주지는 않는데 왜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 소나무가 푸른 걸 알고 잣나무가 푸른 걸 안다고 이런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송선미 씨께서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상반기 때는 거의 정말 집에만 이렇게 틀어박혀 있어서 저도 확진자 반열에 들어서서 어제 진짜 용기를 내서 체중계를 샀습니다. 그 전엔 체중계가 고장 나 있어서 내심 이제 흐뭇했는데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체중계를 샀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요. 저는 원래 그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집안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이 이게 자발적인 방콕자에서 이제 강제적인 방콕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그리움, 사람의 그리움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것이 이제 더해지는 게 많은 이제 수업들이 줌으로 바뀌고 이제 만남도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저는 이 영상 매체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흘겨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쳐 본다, 지나쳐 봤다면은 요즘에는 줌 수업을 하고 나니까는 그 한 장면, 한 컷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담겨 있고 이 화면이 이렇게 내 앞에 있나 같은 것들이 더 섬세하고 민감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화면을 볼 때도 애틋하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을 생각할 때도 애틋하고 그런 애틋함이 더해졌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작품 쓰길 때도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아까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좀 슬픈 톤이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힘을 줘야 된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좀 재미 쪽으로 많이 요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렵고 힘들어서 그 안에서 오히려 이제 힘을 스스로에게도 주려는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시군요. 꿈보다 해몽이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혼자 있었던 걸 좋아해서
주로 시들이 또 그렇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아직 이제 쓰지는 못했는데 그러한 애틋함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전과는 뭐랄까 이 시기만 지나가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놓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기 때 이렇게 갖게 된 생각 하나는 받아들임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머물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또 유튜브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 저희가 왜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긍정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들 이렇게 좋게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쩜 제가 올해 딱 했던 생각하고 딱 맞아가지고 어머 이러면서 예 받아들였던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살을 얼마나 빼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먼지가 아니게 될 될 때까지.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다면? 뭐 글 쓰는 사람이니까 계속 글을 열심히 써야 되겠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시집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원고 좀 정리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선생님들의 시에 곡을 붙여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곡을 붙인다면 괜찮으실까요? 새로운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일반 이게 눈으로만 읽으면서 향유하는 것보다는 저는 또 현장에 직접 와 있으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가슴에 팍팍 꽂히는 느낌입니다. 네. 선생님. 예. 이런 자리가 많아서 많이 오고 싶어요. 정말 예 감동적인 자리였고 이제 제 노래가 한 편이 더 기다리고 있어서 무척 지금 기대되고 설렙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송선미 씨께서 신앙독 하나 해주시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시는 옷장이 배낭을 꺼낼 만큼 키가 크면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 동시집에서 가장 긴 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낭독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옷장이 배낭을 꺼낼 만큼 키가 크면 여행을 떠났지. 옷장이 배낭을 꺼낼 만큼 키가 컸으니까. 낯선 나라의 수도와 지명을 외우고 그곳의 풍습과 인사말을 공부하고 새와 나무의 이름을 알아내고 수많은 풀들을 관찰하고 연구했던 나날들. 여행을 떠났지. 옷장이 배낭을 꺼낼 만큼 키가 컸으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무슨 말을 나누게 될까? 나 같은 또 다른 누구를 사귀게 될까? 설레었던 나날들. 어려움에 처한 할아버지나 우물물을 떠달라는 노파에겐 반드시 친절을 베풀리라 결심하면서. 여행을 떠났지. 옷장이 배낭을 꺼낼 만큼 키가 컸으니까. 어디 갔었느냐고? 무엇을 보았느냐고?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내겐 더 높은 옷장이 배낭이 또 있으니까. 여행을 떠날 거야. 옷장이 배낭을 꺼낼 만큼 키가 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집을 좀 돌보는 시간 이제 그걸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놔두니까 바깥으로 놔들면서 나를 안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을 말하기 전에 마스크 속에서 맡아지는 나의 냄새, 코에서 맡아지는 나의 냄새, 입냄새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에너지가 이제 안으로 수렴되고 나를 더 들여다보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할까 바깥 생활에. 네. 그러면 그 창작 작업의 변화는 있었나요? 창작은 조금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우리 돌멩이 우리 나오고 나서 네. 한 달 전에 다음 동시집을 묶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써놓은 것들이 많기도 했지만 나오고 난 뒤에 조금 새로운 거, 그 전에 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동시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뭐 연작의 형식으로 이제 작업한 작품도 한 10편 좀 넘게 되고, 예.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보지 않았을 예, 그런 길을 좀 가보게 됐고,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이 금방 사라지고 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코로나가 토착화된다고 했을 때 이제 동시를 쓰는 일과 저의 독자를 만나는 일과 그 다음에 이제 강연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죠. 그래서 6월 말부터는 이제 다시 코로나 이후의 세팅을 어느 정도 완료를 하고 예, 이제 지내고 있어요. 특별히 그 제가 알기로 그 독자를 만나는 방법 네. 또는 독자를 만나는 시간을 새롭게 시도해보고 네. 계시죠. 네. 뭐 이제 줌으로 어차피 만나야 되니까요. 이제 현장 강의를 이제 고정적인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 줌으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뭐 아무리 멀리서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오실 수는 없잖아요, 매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줌으로 전환하면서 제주도나 이렇게 먼 남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접속을 해가지고 예, 그런 어떤 공간적인 한계 같은 걸 넘어서는 장점. 그 다음에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만남이라고 하는 거, 줌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그 현장에서 만남은 엄청 느슨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표정이나 그렇죠. 터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말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줌에서는 말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게 한 3배, 4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한 3시간 강의를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시간 이렇게 써도 되나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수강생들의 습작품을 전보다 더 공들여서 읽게 됐고,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는 할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이 세상에 왔고 존재하고 있는가, 이제 타자에 대한 어떤 윤리를 새롭게 좀 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작한 게 있죠. 네. 저기 나무 아래서 만나는 새로운 독자와. 그렇죠. 그거는 아마 올해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2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지속 가능한 독자 작가의 만남이라고 하는 걸 기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로나가 만들게 한 기획인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돌멩이 우리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가고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작가의 만남도 하지 못하고, 또 동료 시인들과 만나서 뭐 축하의 자리를 갖는다든가 이런 거를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온 이 책에 대한 예의를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돌멩이 우리의 한 4분의 1 정도의 수록작의 무대가 이제 호암지라는 호암지. 공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작품의 공간이 되는 호암지에서 전국의 독자를 한번 맞이해보자. 한 명이 오셔도 한 명과 함께.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말 제가 봐도 잘한 기획 같아요. 네, 없었던 일이죠. 네. 그런 만남이. 작품의 배경을 같이 작가와 독자가 같이 돌아보는 거. 네네. 거기서 다시 독자도 읽어보고 작가도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그 읽어주는 소리를 같이 듣고 그렇죠. 거기에서 공감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이 많은 만남이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면서도 약간의 플러스가 된 게, 창작의 플러스가 된 게 뭐냐 하면,
매주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제 신작을 발표를 했어요. 최초로 그 신작을 자리에서? 발표하는 자리. 와.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2주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어쨌든 써야 발표할 되는 만한 거. 작품을 써내야 됐고 그게 이제 창작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역할도 했죠. 이제 독자들은 미발표 작품을 직접 그렇죠.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에 있는 야. 기쁨 같은 걸 나누게 됐고 네. 독자들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죠. 쌤 씨가 노래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아마 가장 많이 만드신 분이 뭐 백창호 선생님일 네. 텐데 요즘은 이제 그 충북 지역에 음악하는 후배들이 네, 그런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 것처럼 조금과 앵두꽃에 대해서 이제 곡을 붙였는데 이 두 시의 배경 뭐 이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조금은 그 조금이라는 말을 되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예요. 이 아이를 한 1년 동안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기분이 되게 나쁜 상황에서도 진짜 나빠 이게 아니라 좀 나빠 이렇게 얘기하고 몸이 많이 아파도 조금 아프지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조금, 지금, 소금 이런 이제 말놀이 요소를 섞고 그다음에 오리돌멩이 오리 제일 앞에 실린 시가 금이라고 하는 네. 건데 네. 이제 조금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이라고 하는 것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다 금이 붙어 있고 다 소금이 소중한 것처럼 조금도 소중하고 지금도 소중하고 지금 만날 수 없는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금처럼 소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되게 애틋한 작품이고 쓰고 나서 좀 울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불러주실 때 내가 쓸 당시에 시의 대상을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수분이 노래로 담아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두꽃은요? 앵두꽃도 이제 제 동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인데 이제 앵두나무 씨가 있고 앵두꽃 씨가 있고 앵두 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들어가는데 이제 앵두꽃이 앵두가 익을 어느 무렵에 이제 저희 마당에 이제 너럭바위가 있고 너럭바위 옆에 앵두나무가 있는데 그 앵두나무 가에서 앵앵 이런 소리가 들리는 느낌을 그러니까 환청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의 출발은 앵두가 익을 네. 무렵에는 앵두나무에서 앵앵 우는 소리가 난다 이러면서 이제 시를 열고 네. 그러면 앵앵 소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렇죠. 네, 앵두꽃이 그래, 필 들으면- 때 꽃속을 드나들던 그 꿀벌의 날갯짓 소리가 맞아. 들어와서 앵두 속에서 익은 소리로 그렇죠. 이제 쓴 시가 이제 앵두인데 제가 어렸을 때 집 뒤뜰에 커다란 앵두나무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시골집에 대부분 앵두나무는 있었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씨를 뱉으면 거기서 대체로 앵두가 자라고 이게 다 토종이기 때문에 앵두가 그대로 달리죠. 뭐 접을 붙이거나 그러지 네. 않아도 이제 저랑은 정서적으로 되게 가까운 나무예요. 그래서 앵두꽃이 피는 그 시간과 그다음에 앵두가 이제 자라는 그 시간, 빨갛게 익는 그 시간을 되게 아끼면서 애정하는 건데 그래서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쓰지 않을까 앵두에 대해서는. 앵두에 대해서. 네. 참 지금은 앵두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특히 도시 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근데 그것을 다시 현재에 불러온다는 것이 어쩌면 시적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오리돌멩이 오리에서 저는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어떤 기다림의 이미지, 기다림의 정서. 솔직히 기다린다는 말도 꽤 여러 편의 시에서 나왔고, 네. 그리고 또 머릿말에도 천천히 오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이
오리돌멩이 오리를 쓰는 요 시간에서 그런 기다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셨나 이런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양이의 탄생 두 번째 동시집의 제일 마지막 시가 노란기 바위 거북을 타고라는 시인데 네. 바다까지는 1000년이 걸리는 시간인데 그 1000년이 걸리는 바위 거북을 타고 점심 시간마다 이제 국화가 노랗게 있는 그 가을에 그 바위를 타고 가는 아이의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글자동물원은 토란잎 우산에서 네. 우체부 아저씨는 오지 않고 빗소리만 그렇죠. 와도 토토토토토토 토란잎 우산 쓰고 토토토토토토 토란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빗방울을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오지 않는 시간에 관한 기다림을 담은 것이고 이제 오리 돌멩이 오리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요 오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돌인데 돌. 예, 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변치 않음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함을 나타내는 그런 소재인데 결국은 그 돌을 기르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맞아요. 그 돌을 타고 가는 담쟁이 유치원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의 영원성에 어떻게 내가 접속하고 만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그 바위나 돌의 무한성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불가능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다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우스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돌멩이 우리 머리말의 원래 제목은 갖고 싶은 말이었어요. 예, 갖고 싶은 말인데 이제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그것이 말이라고 할지라도 약간의 그 소유의 욕망 같은 것을 담아내게 되잖아요. 드러내. 그러니까 맞아요. 이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유라기보다는 소유를 등지고 가는 것하고 가까운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천천히 오는 기쁨이라고 정했는데 훨씬 이제 시적인 제목이죠. 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아 머리말 제목을 잘못 붙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너무 천천히 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만 길 뿐이어서 우리가 이제 유한한 인간의 시간관으로 볼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또 오지 않는 것처럼 다만 생각될 뿐이라는 생각이죠. 예.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욕심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급함이 네, 이제 네, 드러날 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SNS의 그런 빠른 속도감이나 카톡의 속도감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기다림이나 천천히 오는 기쁨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서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 편지 쓴지도 참 오래됐네요. 그렇죠. 지금 우표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뭐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뭐 죄송한데 또 올해 돌멩이 오리도 그렇고 글자동물원도 그렇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보니까 독일의 미넨 국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20 화이트 레이븐즈 리스트 네. 길다. 화이트 레이븐즈 리스트에 선정이 된 네. 거죠. 그리고 창비 어린이에서 주관하는 2020 올해의 책에도 동시부분에 네. 오리돌멩이 오리가 선정이 되었고 네. 이 선정되는 것도 참 기쁘지만 제가 들었던 소식 중에 더 뭐라고 할까 지향점 방향성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글자동물원이 프랑스에서 한국어 교재로 쓰인다.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도 문학책이 있지만 그 문학을 배우면서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 동시집, 시집을 또 소설집을 교재로 정하고 수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프랑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선생님 생각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일단 좀 되게 기뻤죠. 그리고 좀 동시가 이제 한국의 국경을 넘어가기를 되게 바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시인들의 동시 작품집이 번역돼 있거든요. 한국어로. 네, 맞아요. 예. 그럴 때 이제 한국어 작품이 한국어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언어를 입게 됐을 때 그것은 한국의 문학이면서 동시에 세계 문학적인 위상을 획득하게 되는데, 보니까는 동시에 세계 문학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글을 썼던 게 작년 이맘때 동시맞은 9, 10월호에서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글을 쓴 지 1년 만에 어쨌거나 이제 뭐 그것에 육박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경을 넘어간 네. 곳에 제 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기쁜 일이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물론 번역이 되어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네.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어 교재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쓰인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길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는 게 글자 동물원의 른자 동로문이 네.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또 프랑스에서 한국어 교재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너무 재밌죠. 재밌어요. 네. 아무튼 이런 계기가 다른 시인들의 시 또 뭐 작품들이 그렇게 확산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네. 아무튼 뭐 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네. 작품 창작하는 것이 늘 새로운 계획이겠지만 그래도 뭐 계획을 조금 엿볼 수 있다면 네. 지금 책을 오래 묶었기 때문에 책을 묶어놨으나 이거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묵히면서 또 이제 추가되는 작업을 다시 이제 덧붙이면서 다음 작품집의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때 우리 돌멩이 우리나 글자동물원에서 이제 도착한 어떤 지점보다 저도 몰랐던 어떤 곳에 가 있는 그런 작품집을 내기를 좀 열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시가 화이트 레이븐즈에 선정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시를 쓰는 동료 시인이나 선배 시인들이 야 그래도 이하는 다음 시집을 내야지 더 힘을 받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전 언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당신들이 시에 들이는 시간 이상과 그 열정과 이런 것을 나는 동시에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동시를 쓴다고 하는 작업이 얼마나 진지한 작업인가. 인생과 세계의 깊이를 이 단순한 말 속에 얼마나 깊이 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그런 길을 좀 더 깊이 또 멀리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이제 그런 게 계속 계획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동시 시대라고 네.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네, 십몇 년 전에. 네. 그런데 오히려 그 동시의 시대가 되면서 시와 동시의 경계가 계속 허물어지고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동시가 확장되고 있지 않나. 또 시도 확장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저는 그래서 시와 동시를 굳이 구분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장성으로서의 동시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 드릴 때도 있거든요. 저는 시를 동시로 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우문 현답이죠. 아 오늘 만나뵈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기쁘고 또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독자들에게 마지막. 네, 독자들께는 항상 제 동시집을 많이 읽어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면 그 독자분들에게 네. 시 한 편 낭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4월 꽃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4월 꽃말이 있고 4월 꽃말 2가 있는데 4월 꽃말 2를 읽어드리면
4월 꽃말. 엄마 꽃집에서 적어왔어.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건 미선나무.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 이건 꽃기린. 둘을 붙이면 모든 슬픔이 사라진 다음에도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 엄마, 우리 이 말 기르자. 네, 좋습니다. 충주에서 살고 계신 김경진 시인을 모셔봤습니다. 김경진 시인은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지만 문단에는 많이 알려진 시인은 아니죠. 하지만 김경진 시인이 굉장히 자기의 세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동시단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귀담다라는 시에 우리 느레랑에서 곡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 김경진 시인과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 9월부터 그 충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3학년 친구들이랑 문학 수업을 하고 있죠. 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요? 네. 우와, 고등학교 3학년이면 뭘 가르치시죠? 오늘은 경설을 수업했어요. 그 이규보의 경설. 우와. 네. 지나치게 맑은 거울을 가지고 살아가면 힘들다. 흐린 거울을 보면서 살자. 이런. 학생들이랑 수업하는 게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재미있고 뭐 아이들이 그 교육 과정에 있는 뭐 작품을 잘 이해하고 이러는 것보다 네. 그냥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라고 이야기 나누는 그 자체가 저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시를 가지고 수업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네. 이 부끄러움이 많은 시인입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아. 왔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경진의 시인의 시가 내면의 이야기에 굉장히 들여다본다고 할까, 초점을 네. 둔다고 할까, 그러니까 내면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동시화나라는 네. 그쪽에 쓴 글을 보면 아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동시를 그런 아이, 손님, 뭐 제가 읽기로 그렇게 아주 굉장히 소중한 손님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저는 읽었는데, 네. 그래서 특별히 누구한테도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김경진 시인한테서는 그 손님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그 아이, 네. 그 동시 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실제로 낳기 전에 그러니까 20대 초중반 이럴 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아기를 낳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데 그 아기를 제가 안고 있는데 이 아기가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되게 환하게. 근데 이게 되게 환상적인 꿈이잖아요. 사실 그럴 리도 없고 아기를 낳을 그런 건 아닌데 이 왜 꿈을 꿨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처음에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 꿈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꿈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꾸는 꿈. 그 시절에 그 꿈을 이제 반복적으로 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에서야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아기가 사실은 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아기가 나였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론 뭐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이렇게 거쳐왔는데 진짜 나를 나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내 진짜는 이렇게 환하게, 귀하게, 아주 연약하고 소중하고 신비롭게 이렇게 웃는 존재. 어쩌면 그게 나라는 걸 그때서야 인식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신비함. 예. 그리고 그거가 너무 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그런 느낌. 너무 소중하다. 이게 나구나. 그래서 그런 꿈 꾸고 난 날은 그냥 뭐 이유 없이 좋았죠. 그러다가 네.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이 얘기가 대체 왜 그때 그렇게 자주 나왔을까? 이런 생각들은 이제 동시를 쓰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를 쓰면서 그런 그냥 아주 태초의 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때묻지 않은 어떤 순수한 그것보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그런 신비로운 존재 이런 것들을 그 꿈이 보여줬던 거 아닐까. 그리고 그때서야 나를 오롯이 나로 받아들이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시를 좀 대하다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비로운 말투, 시어에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어들이 정말 꿈속에서 나온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거 쓸 때도 그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때 그 동시아 나의 쓴 글의 제목이 되새김질이라고 네. 했고, 그것이 말을 꺼내는 일. 선생님은 스스로 말을 굉장히 뭐 조금 잘하신다, 아니면 말을 정말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을 못하고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를 처음 만나서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저는 말을 못해요. 좀 제가 가진 병이에요. 말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말조차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좀 말을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방어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말을 안 하고 살았죠. 말 안 하고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말을 안 하고 들었어요. 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는 늘 말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듣고, 그러니까 잘 들으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들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절로 해결이 되니까. 네. 그래도 그 듣다 보면 저건 아닌데. 뭐 그러니까 내 의견을 얘기한다거나 네. 뭐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말을 안 하죠. 저 혼자만 알아요. 그런 게 계속 쌓여갔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자꾸 쌓이면 이제 그거를 어딘가에는 이제 부려놔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리고 시였던 셈인 것 같아요. 되새김질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되새김질. 네. 그러니까 대학 때 친구가 그러니까
친한 친구죠. 그 친구는 그러니까 저에게 말을 꺼내려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말 안 하면 그냥 말 안 하는구나 이러는데 말을 시키고 싶어 하는 친구였죠. 지금 생각하면 소중한 친구였는데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러면서 너는 항상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보통은 이런 일을 겪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과정에 뭔가를 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너는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 내가 되새김질 안 하는 사람이었구나. 다들 되새김질 하면서 말로써 되새김질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안 할까? 난 정말 안 할까? 그러면 그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고 싶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겼던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근데 저는 이제 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사소한 말, 네. 소박한 말 이런 것들을 시에 담고자 하지 않았나. 근데 특별히 왜 특별히 사소한 말, 소박한 말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라는 건 신비로워서 한번 이렇게 내뱉으면 이게 힘을 가진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술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말을 잘 못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못하게 그쵸, 되죠. 그쵸. 내가 뱉은 말이 이루어지니까. 네. 이루어져 버리니까 나타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을 골랐던 것 같고, 그래서 함부로 뱉으면 안 될 말, 그런 말들을 계속 고르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한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뭐 쉽거나 그러니까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갔을 그러니까 거고 오히려 말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힘들죠. 보통은 그렇죠. 네. 예. 안 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했을 때 자기 존재감이 더 없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고 그냥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안 할 뿐이다. 골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말을 막 하기 시작한 건 아이를 낳고 제가 말을 막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말을 고를 수가 없어요. 나는 얘가 웃는 게 좋고 얘가 반응하는 게 좋으니까 얘한테는 무슨 말이든 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말도 해요. 막 말도 안 되는 그냥 의성어 뭐 이런 말들을 막 하고 그걸로 즐거움을 얻고 얘가 잘하는 게 보이고 하니까 저는 그냥 그때부터 말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낯선 사람에게도 말 걸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 나타나기도 했고, 올해 좀 많이 사람들이 다 많이 변했잖아요. 네. 일상이 완전히 이제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 상황이 이제 와서.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말도 안 할 뿐더러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가까운 사람들 뭐 가까운 사람들이라 봐야 가족 들인데 친구와도 잘 교류를 안 하고 근데 제가 자주 가는 설렁탕 집에 그런 말이 이렇게 액자에 써져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친구를 만나는 게 지금 술을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말이었냐면 좋아. 그러니까 친구랑 만나는 그 길은 오솔길과 같아서 자주 오가지 않으면 그 무성해져서 길이 사라지게 된다. 잡초가 문성해져서 길이 네. 사라진다. 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설렁탕을 먹을 때마다 그걸 보면서 내 친구들은 모두 사라지겠구나. 나는 친구들에게 가는 길이 모두 끊기겠어. 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세상도 그렇게 된 셈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일단 만날 수 없고, 근데 그게 저에게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 안타까웠죠. 근데 이제 제가 하던 수업도 이제 논술 수업이라고 이름은 있는데 아이디랑 시 읽고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수업인데 그 수업도 중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3개월간 못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의외로. 아니 그 살림에 굉장히 네,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쵸.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근데 오히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핑계였지만 그런 거 많지도 않은 수업인데 그런 거 한다고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림 마음대로 못 그렸어 막 이러면서 다 이제 진짜로 수업을 안 하니까 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성에 덜 차서 바깥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을 그냥 아이디 모르는 다 아무도 모르는 그 계정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였냐면 사람들의 눈을 믿는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눈을 빚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생기는 두려움, 글을 쓸 때 생기는 두려움은 이거 잘 그렸을까? 이거 잘 쓴 거였을까? 이렇게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네. 의심하게 되고 나는 뭐 미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어쩐 적도 없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 그림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누군가 독자들도 내 시만 보겠죠. 근데 얻은 건 뭐였냐면 그들의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못 그렸는데 사실은 시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려놓고 딱 바깥으로 내놓고 나면 그제서야 보여요. 이거 부족했는데 라는 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보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다른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구나. 내가 원했던 그 느낌을 그들도 보는구나. 그래서 어떤 믿음, 사람의 눈에 대한 믿음 이런 걸 얻는 시간이었어요. 코로나19가 오히려. 네.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은 어떻게 본다면 다른 사람들과 더 소통을 많이 하게 된 맞아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기회였을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는 부끄럽고 쑥스럽고 이런 거지만 언택트의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네.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막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결국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아준 만큼 나는 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인정받으면 나도
좋으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물론 그게 뭐 안주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절대 그렇지는 않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조금 부족하지만 이게 그래도 소통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 내 작업을 봐주는구나. 나의 진정성이 예. 좀 통하지 않겠는가? 통하는구나. 뭐 그래서 선생님의 이번에 이제 그 시들을 9시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10분만 더 주세요. 예. 49분. 알아서 편집하셔. 힘드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소리나는 퓨전 콘서트 기획을 하면서 몇 편의 시를 이렇게 여러 시인들의 시를 이렇게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선생님의 시 귀담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 귀담다 이번에 이제 곡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귀담다는 어떤 뭐 배경? 귀담다를 쓰게 된 배경, 뭐 어떤 동기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귀 이렇게 대고 듣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들을 때는 보통 어떤 때세요? 재미없는 거 들을 때도 이렇게 듣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들을 때도 그렇죠. 이렇게 듣죠. 맞아.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한편 그 제가 작년 8월 201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 동시상영이라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 하면서 작가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동시상영, 동시를 읽으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그래서 동시를 이야기 나누고 자기 자신을 기르는 뭐 동시 육아 뭐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시든 뭐 그림이든 노래든 이런 게 다 어쩌면 그걸 하는 사람을 기르는 일이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그 수업을 계속 하면서 준비하면서 했던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늘 생각했었는데 귀담다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같이 쓰여졌던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이에게 너가 얘기할 때 손바닥 오른쪽 귀에 대고 들을 거야. 말을 멈추면 웃으면 들여다보고 다시 귀를 막았다가 네가 다시 얘기를 하면 귀를 열고 근데 이 진이는 사실 진이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죠. 내가 나에게 나는 경진의 진이었을 것 같아. 아까 그 아이가 다시 보니까 하지만 꼭 뭐 그렇게 아니어도 되죠. 네. 진이는 보통 명사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내뱉은 말들을 애들은 귀담아 들어요. 정작 저는 제가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흘려보내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담아두고 싶었어요, 시에. 귀에 담아두고 싶다. 어쩌면 귀에 담아둔다는 것은 온몸으로 담아두고 싶은, 온몸으로 간직하고 싶은 그 첫 번째 발걸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동시에 상대와 진짜 소통하는 관계를 나누는 첫걸음? 첫걸음? 그렇죠. 요즘은 그러면 요즘은 고등학교에 수업도 나가시고 네. 오히려 만나서 이렇게
바빠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네. 그 전보다. 그죠?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이 꼭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업하면 1교시 종이 8시 50분에 치는데 이걸 제가 못 지킬 것 같은 거예요. 그 2교시는 그거보다 10분 뒤인데 이거를 제가 못 지킬 것 같아서 처음에는 다 알람을 설정했어요. 왜냐면 늘 시간에 관계없이 살다가 정해진 시간에 몇 반에 가야 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좀 그래도 2달 지났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죠? 이제 곧 시집이 나오고 그러세요? 네, 동시집이 이제 나오고 제가 하는데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네. 언제쯤이면 보게 될까요? 올해 안에 봤으면 좋겠는데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긴 나온답니다. 그래서 와. 시집을 낼 거고 동시집을 낼 거고 올해 이제 2020년 하반기호 충북 작가의 원고 청탁을 이제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는 시를 실으면 안 될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를 쓰기로 싣기로 했죠. 그래서 동시와 시 계속 그럼 같이 써오셨던 거네요. 뭐 특별히 그거를 동시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기 때문에 동시라고 뭐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러면 조금은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용하는 어휘나 그냥 아주 기술적인 면에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만 시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동시도 그렇고 저는 뭐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시를 열심히 써볼까? 와 하고 기대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뭐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쌤 시 한 편 낭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독자들에게 네. 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어떤 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낭송할 시는 그 베개에서 생각이 라는 동시마 중에 발표했던 작품인데요. 되게 생각이 참 좋죠. 여기에 있나? 제가 책을 안 들고 아니 왔어요. 여기는 없어요. 저한테 그럼 이거는 아니 이거는 저기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베개에서 생각이. 베개에 머리를 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눈을 감아. 너를 생각하면 자꾸만 자라. 베개에서 생각이. 너는 돌멩이를 좋아해. 물속으로 퐁 소리를 내며 사라지는. 너는 돌멩이를 사랑해. 신비로운 무늬를 몸에 새긴. 너는 돌멩이를 던져 나에게. 나도 돌멩이를 던져 너에게. 나는 기다려. 돌멩이가 너에게 가 퐁당 가라앉길. 보그르 방울 퐁퐁 떠오르길. 그게 터지면 후 웃길. 베개에 머리를 대고 얼굴을 묶고 눈을 감아. 밤이면 밤마다 돌멩이를 던져. 내일이 되면 하나도 떠오르지 않을 방울이 보그르 보그르 보그르르. 끝. 와. 그러면 끝으로 그 아이에게
네. 한마디 주시고. 그 아이요. 네. 아프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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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않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아프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동시가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커다랗고 봄나베는 저 우산은 그의 집에 두고 왔던 분명 내 우산 괜찮아 사은품이야 다음에 하고선 잊고 있었던 비는 계속 내린다 비는 계속 내린다 지금 내 우산은 집에 딱 하나 남아있던 살 빠지고 휘어진 고무로산 이제 보니 괜찮아 사은품이야 다음에 하고선 잊고 있었던 비는 계속 내린다 비는 계속 내린다 커다랗고 봄나고 까맣고 멋지고 튼튼하고 강력한 우산을 쓰고 이신영이 간다 이신영이 간다 이신영이 간다 이신영이 간다 하루 종일 집이나 지키며 노래나 불렀지 할 일이 있어야지 아는 노래 다 부르고 나니 부를 노래가 없어 할 일이 있어야지
충북 청주 미니춤 공연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 소리 나누 퓨전 콘서트 다원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작가회의와 느레랑 함께하는 콘서트였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즐겁고 행복하세요. 1, 2